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자, 이제 3월 13일이죠. 13일 일요일 예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은 11개 경주고요. 8마리 경주가 하나, 9마리 경주가 둘, 나머지는 10마리, 12마리, 14마리 이렇게 좀 차 있습니다. 자, 제가 토요일자에서 좀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일요일자는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자에서 제가 2마리겠나요? 2마리 말씀을 드렸었고, 일요일자는, 조금 난해하면서도, 이 마필 참 욕심나네 하는 마필이 역시 이제 2~3마리가 좀 있습니다. 자, 첫 경주 시작하겠습니다. 12마리가 출전했는 첫 경주는 1200m 국내산 6군입니다. 이 경주에서 욕심나는 마필, 포인트가 되는 마필은 이제 12번 퍼플스톰입니다. 퍼플스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이 트와노 앤드 서브의 그 혈통의 부산의 김영관 조기사가 뭐죠? 갑자기 말일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제 그의 혈통인데, 생각보다 말가격은 그렇게 안 비싸더라고요. 2천만 원 정도. 얘도 그렇고. 근데,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얘도 보면은 정말 잘생겼어요. 한 470kg대라고 볼 수 있는데, 욕심 같아서는 조금 한 10kg? 20kg까지 더 불면 좋지만, 한 10kg 내를 좀 불면은 아주 파워감까지 좀 갖춰준다면은, 더없이 좀 좋을 나이에 이제 그런 체형을 갖고 있는데 상당히 유연해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파워가 조금 떨어져요. 뛸 때 보면, 이렇게 좀, 제가 이제 말씀드린 후륜구동이, 진짜, 힘이 빡빡 넘쳐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안 넘쳐요. 안 넘치기 때문에. 여기서 또 재밌는 얘기가 또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만하도록 하겠고요. 역시 이제 어린 마필, 아직 경험이 풍부하지 않은 그런 마필이다 보니까 좀 위험합니다. 이 골드 썬더 같은 경우 저는 이런 마필들하고 이제 퍼플스톰, 3번 골드 썬더죠. 이 퍼플스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입상은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잠재력 측면에서는, 어떤 한계가 빨리 올 수 있어요. 근데 이런 퍼플스톰 같은 경우는 그런 기대치가 있다라는 거죠. 유연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골든 썬더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성질이 너무 뛰려고 해요. 거기다가 이런 발바꿈이죠. 발바꿈 거 같은 경우도 매끄럽지가 못한데, 이런 마필들은 보면 힘이 차도 그런 것들이 변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제가 가까이서 보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얼추 예측을 해보건대 약간 몸이 뻣뻣하기도 하지만 뻣뻣함도 없지 않아 있지만 지난번에도 얼마나 그 선행 외곽에서 떨떨떨 맸어요. 정말 이 임다빈 기수가 최근에 보면은 고삐를 아주 짧게 써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자기가 캐리어가 쌓이다 보면 고삐를 길게 하면서도 힘 한 배를 할 줄 아는 그런 이제 어떤 시점이 올 겁니다. 근데 최근에는 자기가 느끼기에 힘 한 배를 하니까 낯에서 걸음이 나더라. 이런 것들을 느끼지만 캐리어가 짧기 때문에 힘으로 그걸 제어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더 경험이 쌓이다 보면 고삐를 길게 하고도 힘 한 배를 할 수 있는 그런 경지에 이제 오르게 되죠. 근데 이런 마필들은 보면 너무 뛰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삐를 길게 써야 되는데, 실전에서는. 그 다음에 조교 때는 팔을 길게 쓰고, 이제 그런, 얘기가 있죠. 근데 지금 이 기술은 보면은 고삐를 짧게 써요. 짧게 쓰고, 팔을 길게 쓰면서,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땡겨가지고 힘을 안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고삐를 길게 쓰고 탁 놔주고도 힘을 안배할 수 있는 그런 경지까지 좀 가야 되는데, 그런 걸 좀 제가 이제 예를 들은 거고요. 나머지 마필 좀 위험합니다. 이 퍼플스톰이 조금만 파워가 있으면 제가 좀 힘을 줘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경주는 그냥 여러분들
뭐 관전하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자, 첫 경주였습니다. 자, 두 번째 경주입니다. 1200m고요. 12마리가 출전해 있습니다. 이제 앞말 경주, 비플라워, 6주 만에 출전하는데, 이게 뭐 특별한 질병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뭐, 이빨만 치료했네요, 이빨. 정치, 발치, 뭐, 각막염, 눈, 이빨, 뭐, 이런 데만 출전했는데, 지난번엔 강한 훈련 후에, 이번에는 스포가 거의 없어요. 약간 좀 부자연스러움도 갖고 있고, 아마, 인기를 좀 많이 차지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6번 매니스피어, 티즈 서세스 이런 마필들이죠. 뭐 나머지 마필이 크게 두드러진 게 없어요. 이제 뭐 저는 유경주에서 조금 노림수를 둔다면 3번 블러드문입니다. 블러드문. 왜 블러드문이냐? 아마 티즈 석세스 4번이죠. 얘가 인기 1위가 나올 텐데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보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주행심사에서 모래 맞아서 안 뛰었거든요. 근데 두 번째에서는, 밖에 말이 앞서 있었고, 안쪽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래를 안 맞았어요. 뭐 그러니까, 뭐 선행이라고 이제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모래를 안 맞고 뛰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경주에서 얘가 모래를 안 맞을 수 있을까요? 6번 매니스피어가 있고 외곽에 10번 푸른 나래 이런 마필이 대각선에서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치고 들어왔다고 치자고요. 그럼 여기서 가는 중에 그 상황에서 모래를 맞아야 돼. 다시 바깥으로 빼? 이러고 나와요. 이게 얘는 불편하다는 얘기예요. 불리한 전개죠, 전개가. 네,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하죠. 근데 인기 거의 뭐 2위권 나올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좀 감안하고. 그 다음에 얘가 체구가 작고요. 좀 조교가 세기 때문에 체중이 조금 더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이 발바꿈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힘을 분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말에 이제 체구가 작기 때문에 더더욱 그래야 되는데, 뭐 또 딴 얘기가 되겠지만, 예를 들면 코너를 돌 때 왼발을 돌고, 직선에 와서 이제 오른발을 쓰면서, 그러니까 한쪽에 그 힘을 많이 썼던 걸 갖다가 오른쪽으로 분산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냥 계속 그 발로 뛰어요. 그게 훈련에서는 뭐, 힘든 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지만, 실전에 들어가서 전력 질주를 하면 그게 빨리 나타나요. 빨리 나타나기 때문에, 나머지 마필이 너무 없어요. 불안하기 때문에, 이 경주도 역시, 뭐 그렇게, 그냥 정말 뭐 소외가 아니면 쉬어가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2경주였었고요. 자, 3경주입니다. 12마리가 출전해 있고요. 예, 이게 은혜 서브가 아니고 은혜 드림, 신대로, PNS빌, 소아라대로 뭐 이런 마필들이네요. 여긴 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많이 있는데 그래도 짧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비크레이지입니다. 데뷔전부터 제가 이제 이 마필은 뭐 당연히 인기를 끌 것 같은데 안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뭐 안 된다는 게 좀 불안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변화예요, 변화. 그러니까 얘가 보면은 뭐 흠이 없을 수는 없죠.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큰 흠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제 처음에 무슨 말씀을 드렸죠? 걸음이 큰 데다가 발을 안 바꾼다 그랬죠. 아까 이제 그 말씀드렸던 이게 뭐 티즈 서세스처럼. 근데 이번에는 지난번에 이제 안토니오 기수가 조교할 때 모랑 동반 스포라는데 억지로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억지로 발을 바꾸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엔 지가 스스로 해요. 스스로 합니다. 스스로 하는데 얘의 단점이 뭐죠? 이거는 있어요. 물론 조교 내용이나 얘가 갖고 있는 어떤 힘 있는 체형이나 이런 것들은 좋아요. 거기다가 덩치가 큰데도 유연해요. 유연한데 이런 것들은 다 장점이에요. 장점인데 그러다 보니까 얘가 갖고 있는 게 뭐예요? 그 무거운 몸을 갖고 있는데 걸음이 커요. 크다 보니까 힘 소진이 빨라요. 거기다가 발을 안 바꿔요. 한 발로 뛰어야 돼요. 그럼 빨리 지쳐요. 이런 것들이 얘한테 단점이었었는데 다른 것들은 다 좋아졌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얘가 갖고 있는 큰 덩치에 느린 걸음은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영원히 안 없어져요.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엔진이 좋아져야 돼요. 엔진이 좋아져야 되려면 뭐예요? 힘이 차야 되거든요.
힘이 차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힘이 조금씩 달라지면서 변하는데 아직 어리기 때문에 완벽하게 변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가 갖고 있는 그 느린 걸음을 얼만큼 극복을 할 수 있겠냐. 지금까지는 나트에서 걸음이 못했다면 조금 더 나은 능력을 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예. 근데다가 뭐 상대도 좀 약하기 때문에 뭐 여기서 하나 이제 그게 문제예요. 이제 다시 이제 안토니 기수에서 원래 타딩 기수로 왔는데 무리하게 선행 갈까봐 그게 좀 걱정스럽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단점이 있는데 거기다 무리해버려. 그러면은 이번에 이제 그럼 상대가 약해서 왔느냐, 아니면 얘가 정말 뭔가 변해서 자기 스스로 자력으로 왔느냐,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좀 관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뭐 당연히 이 10번 빅크레이지가 인기 1위가 나올 겁니다. 나올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큰 메리트 없어요. 역시 이제 분산 배팅을 이런 날은 변했다고 해서 어떤 그 배팅의 메리트를 못 느끼는 마필입니다. 3경주였습니다. 자, 9마리가 출전해 있는 4경주입니다. 1400m고요. 국내산 육군입니다. 이 1번 MJ 스톰이 또 인기마요. 제가 지금 몇 번을 추천드려서 이제 뭐 주열이, 동수 막 탈 때 막 추천드렸는데, 김동수 기사가 3번인가요? 3번째인가요? 그 전인가요? 뭐 이런 느린 경주에서 좀 차분하게 타면 안 되겠느냐 했더니 또 너무 초반부터 막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갑니다. 걸음이 크기 때문에 얘가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걸음이 아까 얘기했던 빅크레이지하고는 같은 느림이지만은 얘는 주폭이 상당히 커요. 근데 아까 빅크레이지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렸지만 느릴 뿐이에요. 느려. 근데 아까 이런 어떤 그 엔진이 좋아지면서 달라질 수 있지만 얘는 엔진이 좋아져도 걸음이 주폭 자체가 크기 때문에 체장이 길기 때문에 채공이 있는 거예요. 빅크레이지는 걸음이 느릴 뿐이고요. 그런 것들이 좀 다른 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 4번 포사입니다. 또 한 마리 이 송암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포사 같은 경우도 제가 지난번에 1700 될 때 왜 이게 인기마입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부자연스러운 걸음을 갖고 있는 마필인데 왜 인기마입니까? 인기 몇이 나왔어요? 이거 어디서 찾아야 돼? 인기 1이 나왔어요. 인기 1이. 진짜 시원하게 좀 제끼고도 못 맞췄죠. 컨트리 로드가 들어오는 바람에 입상을 한 바람에 못 맞췄고 자, 그다음에 이제 뭐 글로벌 스톰도 있고 블랙앤디도 이거 블랙앤디도 지금 컨디션이 아니거든요. 이 송암레이서 말씀드릴게요. 8번 송암레이스인데 지난번에 그 김효정 기수 타는 거 보세요. 나오자마자 꽉 움켜쥐잖아요. 고삐 길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그 누구예요? 임다빈 기수의 그 골든 썬더하고는 달라요. 한번 골든 썬더의 고삐와 이 송암내에서의 고삐를 한번 길이를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보십시오.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말이 심하게 끌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 골든 썬더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임다빈 기수는 전체적으로 보면 좀 고삐를 짧게 쓰면서 힘을 안배하려고요. 근데 김효정 기수는 움켜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라체 날라왔는데 사실 상대는 약했어요. 깡돌이가 입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 경주 자체는 진짜 깡돌이가 여기 갖다 놓으면 인기마요. 깡돌이도 인기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좀 약한 편성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송암레이서가 경주의 포인트는 되는데 너무 조금 뭐 MJ 스톰이나 포샤가 선행 갈 것 같아서 저도 예상을 한 것 같아요. 이번에는 부자연스럽더라도 왜 너무 말이 뭐 없으니까 늦게 올라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경주는 좀 김효정 기수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고삐를 좀 길게 하고 좀 힘 안배를 좀 잘하지 않습니까? 좀 제가 제어를 많이 했다 이렇게 써놨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어를 좀 많이 한 것까지만 그래서 송암레이서가 경주에 줬던 포인트는 되지만 역시 이제 믿을 수 있는 그런 마필들이 없기 때문에 좀 메리트는 좀 떨어지는 경주입니다. 거기다 송암레이서가 뭐 인기가 처져 있는 마필도 아니고 거의 뭐 인기 1, 2가 나올 수 있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좀 배팅의 메리트는 없다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4경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마리가 출전해 있는 5경주입니다. 1400m. 세 번째인가요? 이 카우보이 탱고입니다. 13번. 이 경주를 얘를 축으로 세우는 이유가 포인트입니다. 이 경주는. 다시 한번. 저는,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보시고 좀 이런 거는 제가 좀 자제를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이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피해를 입는 거죠. 저는 이마필이 안 뛰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얘가 누구냐면 아까 얘기했던 센스쟁이나 이런 마필들하고 거의 좀 같은 주행 자세를 갖고 있어요. 이제 다르다면 체형인데 뭐 그렇다고 해서 크게 다르지도 않아요. 뭔 얘기냐면 아까도 얘기했던 얘가 보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하는 포크레인처럼 발을 찍어서 써요. 그게 왜 그래요? 이 좋은 체형, 센스쟁이도 그러거든요. 또 아까 얘기했던 그 1번 게이트 달았던 거 이게 뭐죠? 히든 삭스 이런 마필들이에요. 얘네들이 다 뭐예요? 힘 한 배 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센스쟁이가 예를 들자는 거야. 히든 삭스도 마찬가지고요. 스피드가 없잖아요. 뒷심만 있을 뿐이고. 근데 이 카우보이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스피드 있어요? 없어요. 그냥 힘이에요, 힘. 근데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에 변화를 보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엔진이 좋아지면 엔진이 아니거든요. 사실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엔진이라 그러는데 엔진은 심폐기능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해드리면 안 되지만 제가 더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그런 체형을 갖고 있고 이렇게 동력이라 그래야 되나? 그것도 엔진인데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분명히 이제 어떤 내장도 심폐기능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등체. 그러니까 센스쟁이나 히든삭스 같은 거 뛰는 거 보셔. 그런 단점을 갖고 있으면서 힘 한 배 해주면 뛰잖아요. 좀 늦게 와서 늦게 올 게 염려돼서 그러는 것 뿐이지 뛴다고요. 근데 이마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동안 문정균 기수가 어떻게 해요? 조교를 습보를 6번, 7번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실전에 들어가서 뛰냐고요. 근데 그다음부터 이제 훈련자가 바뀌면서 조금 더 어떤 따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얘가 갖고 있는 그런 흠이 있기 때문에 따라가지 못했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주는 지금 경주 자체가 아까 제가 그런 예를 들었죠. 앞에서 막 빠른 마필들이 가긴 가는데 뒷심들이 없어요. 이 하이퍼카 보세요. 지난번에 그러니까 요것도 좀 그 전번에 입상했을 때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사실 긴가민가 했거든요. 근데 그 경주 자체가 느리기 때문에 이 장추열 기수가 나오자마자 딱 제어를 할 수가 있었어요. 힘 한 배를 할 수가 있었는데 지난번 경주를 보면은 이전 경주 입상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그 미세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일단은 흐름이 빠르기 때문에 처음에 입상했을 땐 나오자마자 붙들었다면 여긴 2번, 3번 몰아요. 울고 붙잡은 것 같지만은 고삐는 이미 출렁출렁해요. 주먹이 풀렸다라는 얘기죠. 주먹이 풀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힘을 못 써요. 근데 이전에 어떤 그 힘 한 배를 했을 때 얘가 월등한 탄력을 보였냐? 못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그 흐름과 지난번의 흐름이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 경주 자체가, 그 다음에 쇼메이커입니다. 이 쇼메이커인데, 아까 얘기했던 원희 일출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토일제에서 얘기했나요? 얘가 제일 센데, 지금, 한번 조교 동영상 보시면 여러분들, 진짜 한 420km짜리이기 때문에, 발발발발발 거리고 다녀요. 근데도 뛰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요즘에 제가 이 기술을 조금 제가, 좀 나쁘게 얘기할까요? 조금만 이렇게, 폄하해서 얘기를 했는데, 어떤 때 보면은, 저걸 또 저렇게 탄단 말이야?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했는데, 지금 김영준 뉴스가 800승 했죠? 800승이 공짜로 딴 거냐? 다 실력이다. 맞습니다. 예. 인정을 해야 되는데, 단지 하나 제가 제 기준에서 보면,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등자가 길면 이 기수의 자세가 좀 많이 흐트러져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김용준 기수가 저하고는 조금 제 생각보다는 좀 그랬었는데 어떤 기승술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이제 그 송한 플레이어 말씀을 드릴 때
좀 길어질까봐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가 이 기수들 그 고삐가 긴데 어떻게 제어를 하느냐 그러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들 기수가 가장 먼저 뭐 여러 운동들을 합니다. 본인 스스로 여러 운동하는데 가장 많이 운동하는 게 뭐냐면 이 아구 힘입니다. 아구 힘. 이 손의 완력기라 그러나요? 이 와구 힘을 하면은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양쪽에다 고삐를 이렇게 잡고 누르면 이 손가락 하나로 누릅니다. 이게 이제 받침대고요. 지렛대 역할을 하죠. 이 새끼손가락은 지렛대 역할을 하면서 보이시나요? 이렇게 누른다고요. 이렇게, 이런 손으로, 이 엄지손가락이 그러면은 끊어져 나갈 것 같아요. 말이 끌면. 그러면 이게 고삐가 길면서도 이 손으로 누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누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머리가 딱 밑으로 내려가요. 여러분들 뭐, 좀 저거 아니면 활처럼 뭐 탱탱하네 뭐 그런지 않습니까? 그게 다 기수의 주먹에 의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임다빈 기수는 아직 캐리어가 짧기 때문에 그냥 이 어깨로 당기지 않습니까? 고삐를 짧게 해서 팔꿈치를 당깁니다. 그럼 팔꿈치에 힘이 들어가요? 어깨에 힘이 들어간다고요? 어깨 힘으로 당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깨 힘으로 당기면 어떻게 돼요? 발은 앞으로 가고, 발은 앞으로 가죠. 이 발은 무릎보다 앞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앞으로 가면서 중심이 뒤로 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장이 밀려요. 제가 그 예를 많이 들어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은 안 들어드리는데, 주먹으로 누르면 내 몸은 가만히 있어요. 딱 가만히 있으면서 주먹으로 꽉 누르면 어때요? 말도 편하고 사람도 편해요. 그래서 등자가 길면 안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아무튼 후착이 조금 난해합니다. 난해해서 저는 이 카우보이 탱고를 선정을 할 거고, 근데 조금 뒤가 난해합니다. 이거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가물이기 위해서, 숨기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보십시오. 여기, 이거, 쇼메이커 안 가져갈 수 있어요? 하이퍼 이카 안 가져갈 수 있습니까? 외곽에 완인행차 앞에 붙죠? 바람과 함께 뒤에서 뛰어 올라오죠. 앞에 말 불안하면 이 바람감까지도 가져가야 돼요. 이 네마필인데, 네마필 중에서 만에 하나 13번 카우보이 탱고가, 얘도 카우보이 그 칼이죠? 예, 카우보이 칼이거든요. 근성도 있어요. 네 마리 중에서 폭을 좁힐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 오경주는 관건이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경주는 아닙니다. 오경주였습니다. 자, 8마리가 출전해 있는 6경주입니다. 1300m고요. 이 가장 난해한 경주입니다. 이 경주 자체가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1, 2, 3, 7, 5 이렇게나 1, 2, 3, 7, 8 이 두 가지일 겁니다. 그러니까 예상지마다 이런 식의 예상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1, 2, 3, 7, 5, 1, 2, 3, 7, 8 8이냐 5냐 뒤에서 한 마리, 그러니까 네 마리는 분명히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 경주에서 7도 없고 1도 없고 5도 없고 예 그렇습니다. 예상이. 왜냐하면 이 경주 자체는 8마리가 튀는데 제가 토일자에서 말씀을 드렸죠. 8마리가 뛰어요. 8마리가 뛰기 때문에 가장 유리한 마필은 8번 스타롯입니다. 근데 얘는 가끔 기복을 보여요. 얘가 포인트가 아닙니다. 이 경주는 여러분들 저 추천 안 드립니다. 예, 제가 추천드릴 말이 없어요. 근데 왜 이 경주를 좀 성격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1번이나 5번이나 이런 마필들, 만약에 5번도 지금 데뷔전 때 늦바라고 깡바닥에서 날라온 마필이죠. 근데 420km 그다음부터 취입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취입마 중에 한강 매직이 지금 말이 엄청 좋아졌어요. 근데 지금까지 보면 뒷심은 스타러시가 더 나아요. 그러면 뒤에서 같이 똑같이 요입당하면 스타러시가 예상이 올라오는 게 맞지 않나요? 근데 아직 어린 마필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예상가들이 이런 또 예상을 하는 경우에 모를 때는 어린 마필이에요. 물론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어린 마필이 힘이 더 좋죠. 좋긴 합니다. 지금 5살짜리하고 한강 매직 3살짜리인데.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얘는 순말이고 얘는 한 말. 물론 그런 것도 이유가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어린 마필이 어떤 힘도 있고 가능성도 더 잠재 보여줄 능력도 더 있는 건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떤 예상가들이 그런 식의 예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그런 이유를 갖고 이제 예상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자, 1번 백두거리입니다. 지난번 뛰는 거, 지난번 인기권에 있었는데, 내 측에서 정말 별 탔어요. 정정희 기수가 뭐 하나 손에 없었어요. 한 다섯 번째? 뭐 처음에 이제 뭐 좀 뒤에 있었으면, 조금 따라 나와서 그랬을까요? 아무튼 나스에서 걸음이 제 눈에는 안 찼습니다. 생각보다 좀 많이 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 정도 뛰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좀 그렇게 좀 이번 경기에서 좀 제외를 했고요. 2번 룰즈 클래식 좀 채공이 있는 마필이죠. 얘도 마찬가지. 얘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히든삭스 센스쟁이나 뭐 조금 아까 뭐 카우보이 탱 이런 마필하고는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요. 얘는 여러분들 윤승하실 때 보면은 카우보이 탱고나 센스쟁이나 이 히든삭스 같은 경우 보면은 딱 적당한 체형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룰즈 클래식은 체장이 길어요. 그러니까 힘이 딸리니까 계속 내측으로 기대려고 합니다. 그런 단점이 있는 마필이고요. 리마커블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지난번에 이역 개수가 딱 안배하니까 어때요? 티슈 나오잖아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경주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 4번 바디스타가 제일 세요. 제일 센데 공백기를 갖고 나와가지고 제가 함부로 추천을 못 드리는 거. 그래서 이 경주 자체는 누가 축이라 할 것도 없습니다. 축 선정이 좀 애매한 경주이기 때문에 좀 메리트가 없다. 힘들다. 적중하기 힘들다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6경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마리가 출전해 있는 7경주입니다. 1200m 국내산 5군 안말경주. 네. 이 경주도 제가 이제 토요일째 무슨 말을 말씀을 드렸더라? 빅야트? 빅야크. 그런 맥락입니다. 그냥 가볍게 한번, 어떤 환수를 끌어내는 게 아니라 좀 배당을 노리고 그냥, 적중해야하면 좋고, 적중 못하면 그냥, 그 정도로 이제 배팅의 강도를 아주 그냥 뭐 손에 안 볼 선에서 좀 누구냐면 이제 7번 마파람입니다. 마파람. 이게 보니까 선행을 가야 되더라고요. 저희 없을 때 무관정으로 한번 뛴 것 같은데 최근에 많이 좋아졌어요. 이역 기수가 지금 만착을 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역 기수라면은 따라갈 텐데 이런 게 먼저 좀 앞서죠. 뭐 10중 뭐 8구는 따라가니까 한둘 뭐 선행만 아닌다면 정말 전형적인 선행만 아닌다면 잘 선행을 안 가려고 하는 그런 기수인데 아니에요. 뭐 그렇다고 해서 안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보편적으로 그렇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마필이 그동안 따라갈 때를 보니까 맥을 못 추더라고요. 근데 지금 다른 기수들이 다 그러니까 제가 여태까지 누차 말씀을 드리면 따라갈 때 완벽하게 좀 힘을 안배를 해야죠. 제가 이제 뭐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멀로 기수의 주먹과 다른 기수들의 어떤 다 그렇진 않아요. 우리나라 기수들이 뭐 다 주먹이 높은 건 아니에요. 가끔 보면 이제 주먹을 막 이러고 가는 기수 있잖아요. 딱 눌러잡는 게 아니라 이제 기꼬가 여기 있으면 주먹이 여기 이렇게 딱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이 기꼬 위에 덜렁덜렁 하는 기수들 많이 있잖아요. 그 주행 중에도. 뭐 직선에 들어서야 당연히 주먹이 위에서 이제 기꼬 위에서 이제 이렇게 목으로 왔다 갔다 하라는 건 맞는데 근데 중간에도 막 이러면 어때요? 그러면 이거 뭐 말이 무슨 명령을 하는지 뭐 자갈은 왔다 갔다 하고 못 알아듣거든요. 가만히 붙들고 너 똑바로 뛰고 있어. 그리고 주먹을 눌러 잡고 힘을 안배를 해주고 이제 그런 건데 이 마파람이 만약에 지금까지 여태까지는 그렇게 기승을 안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차분하게 좀 이역 기수가 기승을 하면 타지 않을까. 뭐 그랬을 때 어느 정도까지 능력이 나올 것이냐. 이게 가늠이 안 되죠. 선행만 가서 지금까지 지금 제대로 한 번도 그렇게 누가 해줬다면은 가능을 해볼 수가 있는데 한 번도 그렇게 안 해봤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이역 기수가 제법 조교도 했어요. 조교도 좀 이게 뭐랑 그때 좀 상대는 좀 하이퍼카? 아니네요. 넬리킨인데 국내산 육군 넬리킨이기 때문에 이게 예를 들자면 조금 발이 빠른 마피라고 동반 습볼에서 그런 탄력이다라고 했으면 좋아졌구나 확신을 가질 텐데 그냥 똑바로 뛰는 정도예요.
그동안은 좀 똑바로 좀 안 뛰었었는데, 아마 이혁 기수가 이제 똑바로 뛰게 이제 했던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 경주에서 지금 2번 퍼플케이요. 이거 제가 뭐 극찬을 했습니다. 극찬을 했던 마필인데, 그거 취소할게요. 취소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조교 때 이렇게 보면 옆에서 보죠. 대부분 보면은 이제 이렇게 대각선으로 보는데, 대각선으로 본다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대각선에서 띄우는 걸 보는데 잘 안 보여요, 사실. 그 다음에 새벽에 좀 껌껌한 데 뛰면은 아무리 불을 켜놨거든 얼비치고 뭐 이렇게 제대로 안 보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제 대충 예측을 하는 거죠. 점화필이 어떤 뭐 어깨 나가는 거라든가 뭐 목 쓰는 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좀 보는 건데, 그런 것들은 윤곽이 크기 때문에 보이죠. 근데 이마필이 뭐 앞에서나 그런 게 앞에서 볼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요. 조교 보는 관찰자는 앞에서 볼 수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아니, 앞에서 보려면 저기 벚꽃나무 있는데, 일코나 있는데 거기 가서 봐야 되겠죠. 그걸 어디라 그러죠? 1600 지점인데 가서 봐야 되겠죠. 근데 거기 가서 어떻게 추운데 뭐 거기 뭐 조교 보게 해놓은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국향 같은 거 말씀을 제 토일자인가 일일자인 국향 같은 거 보면은 우연히 카메라가 딱 잡아주는 거예요. 특히 이제 뭐 1000m, 1200m, 1300, 1400 이 직선이 긴 거리에서는 잘 안 보여요. 말이 우르르 뛰기 때문에. 근데 1700, 1800, 1900 이런 데 가면은 저 건너편에 갈 때 보면은 앞에서 볼 수가 있죠. 앞에서 찍어주잖아요. 물론 1200, 1300 앞에서 찍어주는데 뭉쳐 있어요. 근데 뭐 장거리 같은 데 가보면 이렇게 좀 종대로 쭉 길게 늘어섰다가 우연히 이렇게 딱 발견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국향 같은 경우도 딱 그게 보였었어요. 주말이 가슴이 넓구나. 그래서 뭐 조교할 때 나가서 보는 거죠. 가슴이 얼마나 진짜 넓은 확인을 하는 건데, 이 마파랑 같은 경우도 보면은 죄송합니다. 이 퍼플케이 같은 경우도 보면 옆에서 보면은 정말 움직임이 정말 부드럽고 시원시원하고, 얘가 뭐 등치가 거의 500kg, 490kg 나가니까 정말 시원시원해요. 근데 우연하게 앞에서 딱 보니까 거기까지만 할게요. 자, 다음에 이 한평 나비입니다. 안마치고는 정말 시원시원한 주폭을 갖고 있어요. 뭐 지세 뭐 이런 것들 발 쓰는 거 뭐 다 좋습니다. 근데 아직 어리기 때문에 좀 한 발만 쓰려고 해요. 그런 것들을 기수가 조교 때 좀 연습을 잘 안 되더라도 좀 바꿔줘야 되는데 좀 바꿔주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베스트 토치입니다. 베스트 토치 지난번에 그거 무리했다고 라스트에 서요. 이게 그런 거예요. 등치가 크다고 해서 힘이 찬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1000m 뛸 때 12초 8을 뛰어요. 근데 1200 거리가 늘어서 조금 선두권 외곽에 가서 선행 외곽에 가서 붙었다고 라스트에서 14초 1을 뛰어? 그런 겁니다. 힘이 안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마필들은 보면 정말 좋은 체형을 갖고 있잖아요. 크다 보니까 약간 느릿한 걸음이 있긴 합니다만은 발을 밑으로 잘 쓰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좀 힘만 차면서 추진만 되면은 좀 더 많이 뛸 수 있는 마필이다. 근데 지금 다 이 퍼플케이라든가 한평나비, 베스토치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 흠들이 한 가지씩들이 그러니까 어떤 단점들이 크게 부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힘이 차 있으면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흠이 차 있으면은 그 흠이 작아지는데 아직은 좀 그 흠을 좀 커 보인다. 그렇다면 뭐 오전이지만 마파람이 그나마 좀 차분한 전개면은 배당을 좀 소액으로 좀 노려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7경주였습니다. 자, 8마리가 출전해 있는 8경주입니다. 1700m 혼합사곤. 네. 이 경주는, 조교가 좋은 마필이 스피드 이즈칸입니다. 근데 여기서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제가 예전에 한번 참 오래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진짜 이 10중 8구는 이 제가 체형을 말씀을 드렸죠. 저 체중을 450에서 460kg를 안 넘어가는 마피. 여기가 이제 기준이에요. 근데 그 밑으로 가면 안 되죠. 근데 예전에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십시오. 김호화라는 마필이 있어요. 이성일 기수할 때 탄 건 참 오래됐죠. 뭐 15년 꽤 오래된 얘기인데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다른 마필을 갖고 낭만전상가, 낭만질주인가 그럴 겁니다. 그 48조 김대근 조교사가 48조에서 이제 갖고 있었던 마필인데 정말 말이 좋았습니다. 그 전까지 56kg를 달고 1400에서 방방은 아니고 자꾸 입상을 했던 마필이에요. 그 언저리에서 매번 그렇게 들던 마필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기고 나서 58kg를 달았어요. 얘가 한 450 몇 킬로 이렇게 나갔던 마필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58kg 달아서 이거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아마 그 이후인가 그 전인가 그 시점은 잘 모르겠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검색해 보세요. 김호화라는 마필이 이성일이 기수가 타고 스포츠 서울 하여튼간 그 언론사 대상경주에서 깡바닥에서 날라오는데 58kg예요. 58kg. 걔가 한 430kg 나갈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그게 불량주로 했었어요. 불량주로 하여튼간 주로가 물기가 많은 주로였었어요. 그 깡바닥에서 이성일 기수가 날라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그런 것들이 생각이 잘못된 게 좀 헷갈렸어요. 근데 쫙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데이터가. 그래서 450kg에서 460kg 사이의 체중을 갖고 있는 마필의 부담 중량을 꺼내 보니까, 검색해 보니까 좀 못 버티더라고요. 인기는 이제 좀 인기 있는 말들을 해야죠. 인기를 좀 많이 부러진 경우가, 그러니까 입상을 못한 경우가 좀 많이 있다.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이 스피드 이즈칸입니다. 얘가 458, 460kg대의 체형을 갖고 있는데, 지금 애매하게 57.5예요. 컨디션이 좋다고 해서. 그러니까 거기다가 지금 기수의 성향이 또 그러니까 이게 좀, 전개가 좀 잘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이경주도 이렇게, 만약에 지금 이경주에서 마이티 웨일이 컨디션이 좋다면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얘가 1월 28일이죠. 1월 28일 날 주행 심사를 하고 맞아요. 1월 28일. 1월 28일 날 주행 심사를 하고 2월 18일 날 산통이 4일을 걸렸어요. 4일. 이 산통 4일은 뭐냐면 예전 같으면 죽었어요. 예전에는 산통에 치료가 없었습니다. 자연적으로 낫더라도 열심히 운동해서 변을 보게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말은 장이 길죠? 장이 깁니다. 그래서 관장을 해요. 다 꺼내내요. 체했기 때문에 소나 염소처럼 보기가 아니기 때문에 되새김질을 못하지 않습니까? 거기다 얘네들은 한번 먹으면 단위이기 때문에 위가 하나이기 때문에 넘어가면 어딘가 들어가서 뭐 썩거나 뭐 막히거나 이 산통의 종류가 한 8가지 되지 않습니까? 변비산 다 잊어버렸네. 무슨 산 이렇게 여러 가지 다 잊어버렸네 진짜. 넘어가면 이제 그게 소화가 안 돼서 꺼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짚이 보면 바닥에 예전엔 짚을 깔았잖아요. 그래서 변을 보면 이렇게 도너츠처럼 땡글땡글하게 뭉쳐 있어요. 변하고 또 여러분들 식사하실래나 이렇게 주먹보다는 좀 작고 도나스만 해요. 우리 그 찹쌀 도나스인가요? 딱 그만해요. 요만한 게 딱 그런 걸 뭉쳐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때려요. 배를 때려요. 그럼 배에 힘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럼 배를 이렇게 툭툭툭 때리면 힘을 주면은 이제 변이 나오게. 아니면은 계속 밤새도록 운동을 시켜요. 변을 싸게. 그럼 말이 막 힘이 없어가지고 귀 밑에서부터 해가지고 목으로 해서 막 땀을 흘려요. 막 난리가 아닙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낫더라도 기운을 못 써요. 기운을. 근데 요즘엔 약이 좋아가지고
뭐 주사 한 방이면 끝난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그런 상황에서 이 지금 4일씩 했고 설사가 있고 이러면은 좀 아마 체중이 빠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24조가 보면 조교가 조금 센 편이에요. 아주 센 건 아니고 적당히 센데 조교를 좀 못했어요. 그 다음에 약간 오른쪽도 조금 부자연스러운 감이 없잖아요. 얘가 머리짜리인데 인기 1위짜리인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스피드 거기다 스피드 위축하니 뭐 말이 좋아도 57.5의 부담 중량 기수가 지금 선행을 못 가도 뭐 8이 여기선 선행이니까 그 다음에 5 이렇게 갈 텐데 여러분들 지금 왜 이번엔 천년의 바람 얘기 안 해? 라고 생각하실 때 천년의 바람은 지난번에 1번 게이트였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추천드린 겁니다. 1번 게이트에 조교도 좀 잘했다고 제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했고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최적의 전개가 나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최적의 전개가 뭐 전개가 나쁘진 않네요. 나쁘진 않은데 이마필이 지난번에도 거의 나트에서 저는 좀 시원하게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시원하게 못 올라오더라고요. 물론 받치고 가야 할 수 있는 마필.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단출한 편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경주에서 일본 야무진 독도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일본 야무진 독도도 무시할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예상을 했는데 그거는 제 오두마번이기 때문에 어떤 배팅하고는 좀 관계가 없고 하여튼간 그런 흐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출하지만 너무 믿을 말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경주도 사실 배팅을 좀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8경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마리가 출전해 있는 9경주입니다. 1200m 혼합 상군이고요. 라온 패션, 코브라볼. 이 경주에 이제 순항마가 이제 2마리 있습니다. 2마리가 있는데, 이 코브라볼이 지금 몇 주 만에 나오죠? 22주 만에 나옵니다. 22주 만에. 이거 아마 당연히 인기 1위일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얘가 한번 3페이지를 볼까요? 저희 책 보시면. 조교를 해다 말다, 구보 하나, 속보 하나, 구보 둘, 뭐 예전에는 숫보 둘, 하나, 수영 조교, 뭐, 중족부 개인됨입니다. 우후지 파행부터 시작해서 종족부 개인됨. 그러니까 뒷다리에, 참 보기 드문 경우거든요. 보기 드문 경우인데, 대부분 보면 앞다리에 이 인대죠. 인대가 건이 여러 개가 있는데, 뭐, 그 중에 이제 뭐 치명타도 있고, 뭐 태워버리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워버리면 완충작용을 못 한다 그랬죠. 딱 땅에 짚고 올라서는 용수철 작용을 못 해요. 뒷다리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뒷다리는 워낙 굵은 관이 있기 때문에 잘 안 걸려요. 잘 안 걸리는데, 뒷다리 쪽에 이런 인대에 염증이 있다라는 거는 인대가 지금 염증이라고 나오지만 제가 예전에 제 경험 보면 이게 막 늘어나서 그냥 용수철이 우리 뭐하냐면 우리 예전에 겨울에 내복 입으면 또 아니면 또 러닝이라 그러나요? 속옷 입으면 이렇게 목 이렇게 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용수철 쫙 늘어났다 착 오므려져야 되는데 용수철 쫙 늘어나가지고 가만히 있는 거, 쫙 늘어난 상태로 있는 거.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건이라는 게 쭉 그러니까 이게 탄력이 있어서 땅에 짚으면 튕겨져야 되는데 이게 늘어난 상태에서 다시 오므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완충작용을 못해요. 차주지를 못하는 거죠, 뒷다리. 그러니까 얘는 이제 뒷다리이기 때문에. 앞다리도 마찬가지예요. 땅에 딱 닿았을 때 튕겨져 올라와서 다음번 도약을 해야 되는데 그 도약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우중족부도 마찬가지. 그 얘가 지금 조교를 못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근데 인기 1위예요. 근데 여기서 좀 뭔가 하나 골랐으면 좋겠는데 고르긴 골랐습니다. 1번 오스포드형입니다. 이게 일부러 고른 게 아니라 편성을 보고 고른 게 아니라 조교로 고른 겁니다. 근데 얘가 단점이 뭐냐면 얘가 성질이 급해서 지금 못 뛰는 거거든요. 그동안 입상했을 때 보면 그 성질 급한 걸 임경 기수나 다른 기수들이 다 제어를 했어요. 거기다가 이제 그것들이 안 고쳐지고, 조금 이제 뭐랄까요.
컨디션이 좀 떨어지면서, 컨디션이라고 그랬겠죠. 컨디션이 좀 떨어지면서 지금 저 했는데 완전히 올라섰어요. 올라섰는데 오늘 1번 게이트야. 자, 9번, 5번이 앞에 가. 두 마리가 앞에 가고 얘가 바로 뒤따라가. 물론 2번이 있어. 그러니까 2번보다 1번 게이트에 있기 때문에 얘가 순발력이 없는 9번, 5번 간단 말이에요. 그럼 9번이 지금 5번이 지금 58km 달았어. 근데 9번이 더 빨라요. 근데 바깥에 있어. 컨디션이 나빠. 그럼 1번이 얘네들이 아마 이 5번, 9번이 스피드를 쭉 빼가지고 어느 정도, 그러니까 1, 2마신 정도의 5번, 9번이 간다고, 절로 가는 겁니다. 5번, 9번이 이렇게 하면 얘가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딱 이 뒤에 가서 있을 거라고. 만에 하나 여기서 여러분들 1번이 선행 가겠다고 5번 코스가 좋아서 선행 가겠다고 밀어서 선행 가죠. 이게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성질이 급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5번, 9번을 보내주고 제가 얘기했던 네니챔프나 깡돌이처럼 딱 뒤에서 걸려야 돼요. 잼에 딱 걸려야 됩니다. 걸려가지고 의도치 않게 본인의 의도가 아니라 타이에 의해서 그게 힘 한 배가 돼야 돼요. 근데 내 스스로는 어쭈 나와보니까 나도 쟤네랑 비슷해. 몰고 간다고. 성질 급한 말 몰고 가봐야 소용없어요. 예. 그런 게 우려됩니다. 아무튼 뭐 제가 기대했던 그런 전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참 일반 옥스포드 킹인데, 그다음에 여기 능력 있는 마이티 붐이 기본권에 있어야 되겠죠. 머니 챔프 여기 있네요. 맞죠? 예, 그 말이죠. 예, 이게 그 말이에요. 지금 김태희 기수가 두 번이나 다 이렇게 뭐 한 번은 이제 뭐 그 뭐죠? 49조발 노브 난세 뭐 그게 떨어져 가지고 뭐 그랬고, 지난번에 보세요. 이게 좀 많이 변하긴 변했어요. 지난번에 김동수 기수가 막 절절매고 막 엉덩방아 찍고 막 그런데 또 뛰더라고, 뛰기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 아무튼 그랬고, 복병만은 12번 문학재 나왔던데, 왜 문학재를 꼽냐면, 자, 9번이 빠르다 그랬죠? 그 다음에 5번인데, 얘네들이 58km의 컨디션이 아니기 때문에 충돌이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1번 뭐, 누구죠? 옥스퍼드 킹이 막 같이 가서 합류해가지고 욱샥욱샥 되면, 경주는 완전히 크게 제가, 말씀드렸던 짜부러지는 경주입니다. 완전히 흐트러지는 경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말들 다 서요. 그럼 날라올 수 있는 마필, 물론 마이티 붐 같은 경우는 기본권이지만 복병 역할을 할 수 있는 마필, 앞에서 무너져서 마이티 붐의 짝이 될 수 있는 마필이 날라오는 마필 중에서는 문학제냐타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물론 여기 뭐 샤크짱 미르스톰도 있습니다만 샤크짱은 정말 이 마필은 보면 예, 그만하고 예, 구경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경주입니다. 1700m고요. 국내산 4군입니다. 경주는 이제 시선 집중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데 이 8번 그레이케이드, 뭐 진정사금도 뭐 컨디션 좋아졌고, 루비콘은 선행 갑니다. 이런 마필들이 이제 입상할 확률이 높죠. 루비콘이 선행 가는데, 지금 루비콘이 양후지 근육통으로 몇 주 만에? 12주 만에. 후지 근육통이 심해. 하여튼간 컨디션 아니에요. 그 토요일 날인가요? 한번 보겠습니다. 제 진료표 좀. 예, 토요일이네요, 토요일. 토요일 날 이게 세네파워풀하고 루비콘하고 베스토치하고 이렇게 세 마필이 동반 습보라는데, 세네파워풀 5군이죠. 베네스토치도 5군이죠. 아까 나왔던. 근데 이 세네파워풀이 루비콘이 지금 그래도 한 등급 위인데 얘가 제일 못 돼요. 이 토요일이라서 아마 그 검빛 조교 동영상이 토요일에는 없을 겁니다. 저만 알고 있는 거죠. 이건 농담이고요. 아무튼 그런 겁니다. 이제 그래서 선행을 좀 가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는데, 여기에 이제 8번 그레이캣입니다. 그레이캣.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동안 김태희 기수나 문성혁 기수가, 제가 그랬잖아요. 문성혁 기수는 그래도 이제 캐리어가 있기 때문에 김태희 기수보다 분명히 조교사 지시를 안 들을 겁니다. 잘 듣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딱 그 단계예요. 김태희 기수보다는 높고, 또 다른 어떤 기술보다는 낮고, 그러니까 딱 여기서 넘어가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자기 멋대로 하려고 그러는 시점인데, 말을 들은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캐리어. 지금 문성혁 기수가 한 4, 5년 됐나요? 근데 지난번에 그레이키 박으른 기수는 어때요? 이 기수는 딱 나와서 보니까 내가 제일 1등이야. 당연하죠.
근데 그게 욕심이거든요, 욕심. 결국에는 이런 마필들의 빅토리카한테 쳐요. 이게 아무튼 그렇다 치고요. 자, 6번 시선 집중입니다. 5살짜리인데, 그러니까 왜 얘를 고르느냐면, 뭐 고르는 이유가 한 가지, 조교만 갖고는 되는 건 아니니까요. 일단 뭐 조교가 지금 그동안 이 시선 집중 조교 전담이라 그래야 되나? 관리사가 있습니다. 있는데 매번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꼭 저도 보면은 당시에는 이제 관리사들이 자기가 타고 싶어 하는 말은 계속 타요. 내가 탄다 그래도 내가 할게 그러고 탄다 그러면 뭐 좀 나이도 연배가 있고 그러니까 에이 냅둬 버리죠. 그렇다고 해서 뭐 크게 능력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닌 말이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런 마필들 보면 그동안 똑같은 훈련 승인 관리사인데 계속 조교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입상을 했던 마필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조교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얘가 뛰던 그동안의 어떤 평균을 보면 뭐 제일 세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근소하게 좀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요. 갖고 있는 데다가 조교가 됐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시선 집중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56kg 정도는 이겨내겠죠? 예, 56kg 정도는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뭐 한 58kg 정도 된다면 뭐 그렇지만 라피어반이요 11주 만에 나오고 뭐 지난번에도 컨디션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경주는 이제 시선 집중이 포인트가 되겠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주입니다. 1800m고요. 경주는 이제 플래티넘 유로입니다. 플래티넘 유로. 뭐 얘도 보면 등치가 크죠? 등치가 큽니다. 한 520kg 나가는데 등치 큰 마필들의 흠이 뭐 여태까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걸음이 느려요. 느린데 지금 얘가 6살짜리인데 정말 빠릿해졌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지금 뭐 컴플리트 수입이 선행을 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이혁 기수가 이런 겁니다. 이런 거는 선행이라고 봐줘야 돼요. 왜냐하면 아무리 이혁 기수가 뭐 나와서 이제 힘한 배를 한다 그래도 잘한다 그래도 이런 건 선행 가줘야죠. 그럼 얘가 선행이면 페이스를 끌고 가면은 경주 자체는 느려집니다. 왜 느려지냐고요? 예, 컴플리트 수입이 아직 장거리 경험이 한 번인가밖에 없어요. 1800 한 번인가 뭔가 뛰어봤을 거예요. 그 꼴찌 왔어요. 그런 것들을 지금 그래서 단거리를 그다음부터 단거리만 계속 뛰는 이유가 뭘까요? 예, 그런 거거든요. 장거리는 아직 아니다. 얘가 갖고 있는 걸 보면 동체에 비해서 조금 이렇게 신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큰 등치를 갖고 있는데도 보고 이제 신장력이 조금 떨어집니다. 근데 힘이 좋기 때문에 순간 탄력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단거리를 출전하는 거죠. 얘가 선행을 가면 이제 2선에서는 이제 3번, 6번, 8번입니다. 3번, 6번, 8번. 얘가 제일 좋은 자리 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이제 똑같은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이 플래티넘 유로가 크다 그랬죠. 걸음이 느리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그 조교가 좋다 그래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운전수가 운전을 잘못 해버리면 안 돼요. 초보 운전처럼 해버리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1번 간 다음에 바깥에서 6번, 8번이 외곽에 있기 때문에 1번 보내주고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1번 가고 3번 가고 6번, 8번은 외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갖다 내가 1번을 넘어서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고요. 자기보다 빠른 게 있다라는 걸 이미 판단을 하고 나와야죠. 내가 선행을 못 간다. 그러면 최선책은 1번 뒤에 가는 거다. 그래가지고 나와서 안 됐을 때 내가 득발을 하거나 뭐 하거나 그런 건 변수거든요. 고의적으로 못 해요. 그랬을 때 다음 차선책을 생각해 두는 거죠. 그래? 그럼 뒤에서 힘 한 배 해. 따라가. 난 이 말 믿어. 라고 생각을 하고 타는 거죠. 근데 여기서 1번이 잠깐 늦었어. 근데 내가 빨리 나와가지고 제가 늦었는데 선행가 가야지 몰고 가는 순간 끝이에요. 왜? 1번도 몰고 나오거든요. 늑발한 거 많이 하려고. 그러니까 꼭 컴플리트 수입이 아니라 어떤 말인지 그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생각했을 때, 아, 1번이 빠르구나. 내가 3번이니까 제가 늦발을 하더라도 나오는 거 내주고 내가 따라가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경주에서 컨디션만 놓고 보면은 플러티넘 윤호예요. 그런 흠은 있지만, 거기다가 이제 하나씩 플러티넘 윤호를 좀 더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을 해드리면 4번 티즈 플랜입니다. 11주 내는데 이거 그랑프리 뛰고 여태 처음 나오는 거예요. 조교 내용을 한번 보시죠. 예. 근데 기본 능력은 여기서 보면 보여준 능력은 제일 세요. 지난번에 그랑프리도 깜짝 놀랐죠. 근데 아무리 그래도 저는 조교를 이런 식의 조교는 그러니까 지금까지와의 달라진 조교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어나더 스마트는 뭐 지난번에 상대가 약했다고 말씀드렸고 슈퍼삭스 2주 만에 나와요. 모래 맞으면 안 된다 그랬죠. 뭐 지난번에도 그랬고 카빈 클로스입니다. 카빈 클로스 제가 지난번에 여기서는 될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본다 그러면 안 돼요. 2군까지는 잘 뛰었는데 지금 1군에 와서 헤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마필이 컨디션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에 이제 제대로 조교를 한번 했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생각도 해야 되는 얘기죠. 처음에는 제가 컨디션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컨디션이 지난번에 좋았는데도 안 돼. 그러면 뭐예요? 이미 능력이 드러났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나요? 뭐 아직 지금 5살이니까 조금 변할 소지는 있죠. 뭐 여기서 뭐 큰 폭으로 변하지는 않더라도 좀 어떤 순간순간 매 순간순간마다 컨디션 여하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무시를 못한다는 그러니까 얘를 지금 믿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강토마입니다. 이게 이제 이런 한계치에 드러나지 않나 싶어요. 지난번에 제가 추천드렸습니다. 축구를 추천드렸었는데 7살짜리 한계? 그래도 꾸역꾸역 올라. 얘네들 이경주 자체가 착차가 거의 없었어요. 뭐 좀 있었는데 다 거의 요 상황에서 뭉쳐 들어왔어요. 몇 메타 안에서 다 뭉쳐 들어왔는데 근데 그 경주 자체가 뭐 제가 아이언삭스도 안 보고 왕복꽃도 과연 이게 1200만 뛰고 막 1800 한번 뛰어보기는 김영곤 기수가 타고 한번 뛰어봤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뭐 착순도 없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편성이었었어요. 편성이. 그러니까 아이언삭스는 선행을 가야 되고 왕복꽃은 장거리 검증이 안 돼 있는 상황이었었고 나머지 마필 뭐가 있어요. 릴펠트는 제가 안 본다 그랬죠. 어나더 스마턴이 올 정도였었는데 근데 어나더 스마턴에도 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다크 플레이를 좀 추천드렸었는데 강토마의 다크 플레이 이런 마필을 추천시켜요. 근데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뭐 나이도 뭐 6살짜리긴 하지만 조교 내용이라든가 컨디션이라 이런 걸 봤을 때는 플래티넘 윤호가 가장 좀 어떤 경주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플래티넘 윤호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월 13일 일요일 예상 모두 마쳤습니다. 뭐 아침에는 좀 금요일인데요. 조금 흐린 것 같더니 낮에는 좀 기온이 많이 올라갑니다. 환절기 기온차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셔서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아였습니다.